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매일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고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관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하고 상영하는 감독이라면요. 이 이야기는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발견과 고대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밝혀지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관찰이 현실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즉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관점의 질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강력한 진실을 탐험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에 기반한 무의식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온전한 현존 속에서 의식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타임라인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창조자로서의 힘을 깨우는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자물리학에는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전자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벽으로 쏘았을 때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는 전자가 마치 파동처럼 행동하며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어떤 슬릿을 통과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관찰 장치를 켜는 순간 전자는 파동의 상태를 멈추고 마치 우리가 아는 공처럼 하나의 입자로 돌변해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을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 즉 입자로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양자장, 즉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에너지의 바다입니다. 건강, 부, 사랑, 행복 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현실이 가능성의 파동 형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단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관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감정, 생각, 그리고 기대가 합쳐진 의식의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의 주파수와 주의의 질이 바로 관찰 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핍과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세상을 관찰한다면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결핍과 두려움을 증명하는 현실만을 콕 집어 입자로 만들어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감사의 주파수에서 관찰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그에 상응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끌어당겨 물질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파수로 현실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치 않는 현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존재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하루 중 단 5%의 시간만 작동합니다.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라는 자동조종 장치가 운영하고 있죠.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경험, 특히 강한 감정이 실린 기억들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돈 때문에 부모님이 자주 다투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는 돈은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아무리 외쳐도 95%의 잠재의식은 돈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조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본값, 즉 디폴트 관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 하지만 잠재의식이라는 강력한 관찰자는 계속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낡은 현실을 재창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낡은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즉 나라는 사람 자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세상은 원래 힘든 곳이야. 와 같은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오래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재작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주파수로 세상을 관찰하게 되고 양자장은 충실하게 그 관찰에 맞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95%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관찰의 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에서 깨어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즉 어떤 주파수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과 마음 챙김이 강력한 도구인 이유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머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낡은 감정 패턴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 불안감이 밀려올 때, 거기에 빠져들어 불안한 현실을 계속 창조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불안의 주파수를 계속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평온함, 감사, 사랑과 같은 더 높은 주파수의 감정을 선택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과 뇌는 과거의 감정,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새로운 감정을 선택하고 느끼는 연습을 하면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고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뇌를 재배선하여 새로운 마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성유전학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과 같은 내면의 상태는 유전자의 발현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통해 질병 유전자를 끄고 건강 유전자를 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관찰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더 깊고 다차원적인 수준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보낼 때, 즉 일관성을 이룰 때, 여러분은 양자장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풍요를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결핍을 느끼고 행동은 두려움에 기반해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해서 바꾸는 것과 같아서 어떤 방송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역시 혼란스럽고 정체된 상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될 때 일어납니다. 고대 영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마음과 영혼의 일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미래에 내가 되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도약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자에서 미래의 자아로 정체성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면에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 그 풍요로움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현실과 공명하게 됩니다. 공명은 양자역학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증폭시킵니다. 여러분이 풍요의 주파수가 되면 풍요로운 기회, 사람, 아이디어가 마치 자석처럼 여러분의 삶에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 없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외부 세계는 그 주파수에 맞춰 저절로 재배열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단 하나, 원하는 미래의 주파수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세상의 문제와 스트레스에 주파수를 맞추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창조하고 싶은 미래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었을 때 느낄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정, 기쁨, 자유, 사랑을 실제로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그날 하루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관찰할 주파수를 미리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에도 하루 동안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되새기는 대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원하는 미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기적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호등 앞에 멈췄을 때, 커피를 기다릴 때,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에 있는가? 만약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부드럽게 알아차린 후 다시 원하는 주파수로 의식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쉬워지고 자동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주파수를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유지하고 싶은 감정, 주파수를 선언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랑과 풍요의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우주에 선포하세요. 물론 이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큰 저항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올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이 저항할 것입니다. 몸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감정의 화학적 상태,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 불안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평화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 몸은 익숙한 화학 물질을 공급받지 못해 금단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입니다. 몸이 뇌에게 익숙한 과거의 감정을 다시 만들어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며 익숙한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낡은 자아가 죽어가며 보내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 감정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뇌가 의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풍요를 느끼고 있어도 외부 현실, 즉 은행 잔고나 청구서는 아직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뇌는 3차원적인 증거를 들이대며 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이건 다 헛소리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시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속감으로 인지되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비전을 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일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외부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지켜내세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양자장은 결국 여러분의 내면과 일치하는 새로운 현실을 물질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내면의 정원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세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운명의 피해자도 환경의 산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의식을 가진 창조자이며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관찰이 빚어낸 거울과 같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치 않는 현실을 창조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힘 또한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과거의 의식 수준에서 선택했던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낡고 제한적인 믿음의 렌즈를 벗어던지고 사랑과 감사,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주파수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바꾸세요. 더 이상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바뀌십시오. 그러면 현실은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고 경험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 순간을 낡은 과거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깨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창조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은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하며 여러분의 관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